꽉 막힌 도로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올 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제발 길 좀 하고 마음속으로 외쳐본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절박한 순간에 생사를 가르는 게 단순히 운전자들의 양보심에만 달려있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교통체증 속에서 생명의 길을 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지도입니다. 먼저 왜 이게 시간과의 싸움인지 그 긴급함에 대해 알아보고 이걸 해결해 줄 아주 똑똑한 기술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기술이 왜 한국에서는 힘을 못 쓰는지, 그 조각보 같은 현실을 들여다볼 거고요. 해외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배우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구하는 청사진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이죠. 교통체증에 갇혀버린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우리는 보통 구급대원이나 소방관의 뛰어난 능력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진짜 가장 큰 문제는요, 현장에 도착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이 시간을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심정지 환자에게는 4분, 중증 외상 환자에게는 1시간. 이 시간을 놓치면 생존율이 정말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통체증 속에서 흘려보내는 1분 1초는요,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 그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순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절박한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기술이 그 해답을 가지고 왔거든요. 긴급 차량을 위해서 스스로 길을 터주는 스마트 교통 솔루션.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구급차나 소방차를 위한 녹색 신호의 파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치 도시 전체가 그 차만을 위한 맞춤형 전용 도로를 순식간에 만들어 주는 셈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장 제어. 이건 교차로마다 설치된 장비가 구급차랑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반응 속도는 엄청 빠르겠죠? 하지만 모든 교차로에 이걸 다 설치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에 중앙 제어는 교통정보센터에서 GPS로 차량 위치를 딱 보고 원격으로 신호를 바꿔주는 거죠. 훨씬 효율적이지만 이런 첨단 센터가 없는 도시에서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자, 그럼 신호를 바꾸는 전략은 어떨까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선점 방식은요, 말 그대로 그냥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요. 다른 모든 신호를 멈추고 즉시 녹색불을 켜주는 아주 강력하고 빠른 방식이죠. 반면에 우선 방식은 좀 더 부드러워요. 기존 신호 흐름을 존중하면서 녹색불 시간을 살짝 늘려주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다른 차들에게 주는 방해는 덜하지만 효과는 조금 약할 수도 있겠죠. 기술은 이미 이렇게 존재하고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문제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중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42.2%, 그러니까 108곳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급차가 출동하는 순간부터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는 이런 기술의 도움을 전혀 아예 받을 수가 없다는 일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게 마치 전국의 모든 도시가 제각기 다른 휴대폰 충전기를 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국가 표준이 없다 보니까 시스템을 도입한 그 108개 도시마저도 서로 방식이 다르고 호환이 안 되는 버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조각보 같은 현실입니다. 중앙 제어가 제일 많긴 한데 현장 제어, 또 두 가지를 섞은 하이브리드 방식까지 다 제각각이죠? 이게 실제로 어떤 문제를 낳을까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발한 구급차가 경기도로 넘어가는 순간 뻔 하고 시스템이 끊기는 거예요. 잘 열리던 녹색 신호가 그냥 꺼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비효율성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정확히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서 서로 연결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국가적인 법률 자체가 없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과연 우리만의 고민일까요? 아니에요. 해외의 성공 사례를 보면 통일된 시스템, 즉 표준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배울 점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미국이나 캐나다는 우리처럼 주나 도시별로 시스템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경찰청이 주도해서 FAST라는 단 하나의 중앙 제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바로 이 하나로 통일된 시스템, 이 표준화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는요, 지역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것만으로 긴급 차량 관련 사고를 무려 70%나 줄였다고 해요. 이건 통일된 시스템이 단순히 출동 시간만 줄이는 게 아니라 구급대원과 시민 모두의 안전까지 지켜준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여러 연구에서 우리 시스템을 제대로 고치기 위한 명확한 4단계짜리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국가 표준을 만들 법적인 근거부터 마련하고, 둘째, 그걸 바탕으로 전국이 하나로 쭉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상황에 맞게 선점과 우선 방식을 똑똑하게 골라 쓰고, 마지막으로 그 효과를 꾸준히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체계를 만드는 거죠. 이 4단계가 바로 지금의 이 조각보 같은 시스템을 진짜 국가적인 생명 구조망으로 바꿀 수 있는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경기도에서 지역 시스템을 통합 운영해 봤더니 이동 시간이 평균 57.3%나 줄어드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사실상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셈이죠. 오늘 우리는 기술이 어떻게 구급차의 길을 열어주는지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도시의 혈관을 똑똑하게 연결하고 표준화한다면 우리는 다음에 또 어떤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구급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건 어쩌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시티로 나아가는 그 위대한 첫걸음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